이제 처음에 기조연설을 하신 우리 원장님께서 중국은 L자형 성장이다. 여기 경착륙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아마 하드 랜딩은 없을 거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아주 스무드한 소프트 랜딩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중국이 20, 30년 전에는 10% 이상 고공 성장을 해서 비행기가 뜨면 내려줘도 안 했거든. 노 랜딩. 아마 이것은 아마 있을 수 없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그럼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 L자형이지만 이게 비행기가 균형을 잡고 내려서 활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롱 랜딩이 될 거다. 아마 그래서 아마 L자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아무튼 뭐 연착륙, 경착륙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더 이상 논쟁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GDP를 보면 15년도 순중 GDP가 IMF 기준으로 세계 19위인 스위스하고 같습니다. 중국이 12조 달러 정도 되니까요. 예를 들면 6.5% 성장하면 한 700억 달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년 스위스만한 경제가 하나씩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이게 이 L자형이지만 이 성장이 6년 동안 구조조정을 해오면서 얻는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과거에는 이제 1% 성장일 때 제조업 위주로 성장했을 때 1% 성장일 때 한 100만 명 고용을 했답니다. 중국이 매년 1000만 명 고용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0% 이상 성장을 했어야지 그 고용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700만 명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서비스나 내수 쪽으로 진작하다 보니까 아마 1% 성장에 150만 명 고용이 가능했어요. 작년에도 1300만 명 고용이 된 것으로 지금 이제 6.7% 성장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중국에서 이게 제가 작년에도 와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나서 6년 동안 정책이 그렇게 과감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해야지 내가 작년에 한 이야기를 안 하고 올해 다른 이야기를 하면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6년째 구조연에서 안정성 계획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점은 공급측 계획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도 공급측 계획.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 가지 철강이나 석탄, 선박 이런 데 알루미늄, 평판 알루미늄 같은 데 과잉이 많은데 이걸 6년 동안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더 확실하게 하겠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끝나고 나면 중국 경제는 확실히 달라질 거다. 이게 아마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침에 그 원장이 6.2% 내년도 성장을 하는데 되게 6.5가 많이 나오고 있고 투자도 약간 줄어들지만 투자 쪽은 제조업 투자가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를 보면 9.8% 좀 떨어진 것 같지만 이쪽에서는 고급 소비 이게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달러 지금 위엔화가 많은데 한 7.3까지 7.2 정도까지 여러 가지 위엔화 중국 입장에서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신흥 자본이 유출이 되고 미국의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의 달러 금리 인상이 어떻게 가냐에 따르지만 평가 인위적으로 절하를 안 시키고 싶은데도 절하가 되는데 왜 이게 환율 저작국이냐 하고 아주 억울해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견착륙 이런 하에서 우리는 전략을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이제 경제 주요 변화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속 성장이 간다고 하는 게 하나의 변화고 과거에 고속 성장에서 이미 이제 아주 중속 성장으로 스테디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 환율이 불안정하다. 지난번에는 고정 환율인데 지금 이제 프록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산업 구조조정을 6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 요인은 이미 앞에서 브렉시트 트럼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기 싶은데 한중 관계만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저가 여행 전세기 8대를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이제 한중 간에 매주 왕복하는 항공기가 1200대입니다. 그중에 8대가 대세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8대가 나오는 데가 주로 어디냐면 우리 전기선이 가지 않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카리나 아시아나 또는 여기 차이나 에어라인이라든가 남방, 동방은 양강무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교류가 많지 않는 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과 교류를 위해서
그 지방 정부에서 전 세계를 많이 띄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한중 간의 교류가 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8월에 중국에서 통관이 불어된 건수가 저희가 25%가 됐어요. 우리가 한국이 수입 시장에서 한 10.5% 되면은 우리가 통관 불어도 10.5% 돼야지 메이크 센스 하는데 이게 25%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매월 보면은 2%에서 3%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저희가 9월에 다시 3% 복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통관이 불어된 게 김입니다. 김인데 우리나라는 김에 대해서 균낙수라고 균을 갖다 허용하는 기준이 100만 개까지 허용한다는 100만 개. 근데 중국은 인체 무해한 3만 개 이상은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만 1개부터는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통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법이라든가 제도가 그물이 느슨하게 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물칼로 콱 쥐어가지고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마음대로 지나게 되었다 작은 고기도 못 지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관 문제에도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통관이 지금 엄청나게 안 된다는데, 지금 연말에 저도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거기 생산한 제조업체에 향하는 그런 원자재나 중간에 대해서 통관이 불어된 게 없었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 일본이 이제 조우대 사건 때 일본의 업체들 건 엄청나게 불어가 됐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도 몇 가지 사례가 나왔어요. 이 뭐 자동차 부품이나.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연말에 물동량이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 제품에서 일부 통관이 지금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재 제품 쪽은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 허가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좀 미병계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중 관계는 우리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여러 가지 뭐 양상이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이 한중 관계를 작년엔 기회 요인으로 넣었었는데 변화 요인으로 넣었다는 게 자체가 지금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 제가 했을 때 기회요인하고 너무 비슷해서 똑같은 슬라이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약간 바꿨으니까요. 특히 이제 중국의 기회요인의 키워드는 내수입니다. 내수. 중국 같은 큰 경제는 절대 수출 갖고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내수를 정책으로 진정해야만이 서스테이너블한 경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집중 육성하는 내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타야 한다는 거죠. 중국은 정책 시장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결정하는, 크기를 결정하는 시장이죠. 물론 우리가 인가공을 통해 가지고 수출하는 것보다는 어렵습니다. 내수 시장 진출이. 하지만 재미도 있고 마케팅에 또 이윤도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한중 FTA, 과연 지금 한중 FTA가 3년 차에 4,875개 품목입니다. 절반, 우리나라 품목의 절반이 MFN 관세보다 3% 낮는 관세를 저희가 적용받게 됩니다. 저기 초기에는 우리 업체 166개사만 활용했어요. 근데 금년 1월에 한 3,800개사가 활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금년도에 이렇게 관세 인하가 많이 되니까 활용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 고도화, 이건 이제 중국의 기회이자 우리한테 유기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재정 투입은 주로 이 PPP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중국은 이 내수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제 중국의 내수 시장, 개인 소비 시장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온라인하고 모바일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2020년까지 24%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시장 점유율은 대개 미국 같은 데는 10%라고 보고 있는데 유독 지금 중국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중국의 소비자들이 신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서.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온라인 사람 그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들고 나온 건 이 오토입니다. 오토. 과거의 오토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QR코드나 이걸로 주문을 하고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이게 택배가 되는 오토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오토는 다른 거죠. 오프라인에서 체험을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이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경비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온라인만 모델하고 차이점은 한 4가지예요. 첫째, 이 모델은 체험장이 백화점이나 유명 백화점이나 이런 유통 마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가지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바로 거기서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체험장 어디에 있었냐면 주로 보세 구역에 있는 항구 쪽에 있었다고 그러죠. 누가 거기 있어요? B2B지 그건. 근데 이 모델은 그런 모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지금 징동이나 알리바바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 지금 브랜드 있는 것만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브랜드 인지도는 약하지만 우리나라 품질도 좋고 양질의 가성비 있는 제품에는 저희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인증이나 금년도 말까지 1920개 품목일 거예요. 1297개 품목에 대해서 다 대부분 소비자 포함되는데 품목에 대해서 인증 없이도 해관에서 비준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가지고 저희가 보세 우리 코트라가 인정하는 물류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거기 중국에 있는 여러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샘플로 전시해서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 알리바바나 들어가려면 입점수 40% 내라 그래요. 근데 이건 절반입니다, 절반. 절반이고, 물론 이제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중국에서는 이 모델이 클 거고, 그 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저우를 이제 국제전자상을 시범적으로 지정했는데 그 이유가 항저우가 알리바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앞으로 유망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닝부하고 항저우 쪽에 재고를 갖다 놓고 지금 13개 시범지구 플러스 저희 무역관 17개 지구에 오토 체험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을 보니까 서부시장 진출을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이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상품, 검역, 통관, 물류까지 패키지로 저희가 하는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차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건 중국의 키워드는 뭐냐? 여성, 엔젤 마켓, 유아, 건강, 노인 인구, 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자료 보시면 알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여성은 중국의 여성의 GDP 기여율이 40% 된다고 해요. 여성이. 그리고 구매의 80%를 여성이 한답니다. 여성이 하는데, 특히 이제 신세대 엄마, 또 듀오쇼우족이라고 이제 화이트 칼라 여성을 이야기하는데, 듀오쇼우가 중국말로 이제 쇼핑에 중독이 돼가지고, 선을 잘라야만이 쇼핑을 한다는 거죠. 워낙 인터넷에서 하니까 그런 이제 여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제 일가구 이자녀가 이제 본격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또 이 80년대 출신들이 되게 지금 부모가 돼가지고 그분들의 애들을 갖다 아기자기 잘 키우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건강 에이징 하는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바이어들 제어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소비재 시장을 진출하는데 통관, 상품 검사 절차를 준수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중국이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물코를 꽉 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중국의 통관 시스템을 보면 수많은 제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을 타깃으로 절대 할 수가 없고 중국의 해관의 통관사들도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사 고가에 아무 이유 없이 통관을 지연시키면 고가에도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타겟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떤 서류가 미변하든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시만 찾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서류를 잘 갖춰야 한다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수입할 때 통관은 대개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 관리. 수입사가 수입상이 이렇게 컴퓨터 입력시킨 거 통관하는데 중국은 반대입니다.
사전에 서류를 다 심사를 하고批准을 내주기 때문에 서류가 안 되면은 48시간 통과가 안 된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 말씀드린 이제 듀오 쇼죠. 손을 잘라야만이 쇼핑이 중단된다는 듀오 쇼족도 있고 라마라고 젊은 엄마 있는데 이게 그 소비자에 민감한 기업들은 중국에 이렇게 나는 이런 신세대 언어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홍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파워 블로그. 중국에 보면은 이제 그 TV 뭐 탤런트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왕홍이에요, 왕홍. 한 팔로워가 50만 명 이상 된대요. 근데 우리 이제 아모레라든지 대기업들은 왕홍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에 왕홍은 제게 이제 와가지고 행사장에 와가지고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이제 자기 팔로워들에게 제품을 파는 건데 사입을 하는 왕홍도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왕홍 마케팅이 중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마케팅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FTA 관세율.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망 전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코트라에서 엄선에서 저희가 전시회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관련 상세 자료는 저희 이제 본사에도 있고 하니까 제가 활용을 하시고 이 전시회라고 하는 게 중국이 보면은 B2B 전시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되게 B2C 전시회가 많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하느냐 그런데 B2B 전시회도 많이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차이나 인사이드 이게 공급축 계획이나 이게 이제 중국은 저는 위기와 기회를 이렇게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소비재 시장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기회지만 중국 기업이 커진 것은 우리한테 이기가 되는 거였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나 인사되니까 중국 업체들이 자기 제품을 쓰고 우리 제품을 쓰지 않지 않겠느냐. 그건 이기죠. 그렇지만 제조 2공을 통해 가지고 또 업그레이드된 부품을 쓰겠다 하는 것도 기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기와 기회를 같은 표에 놓고 봐야지 따라도 놓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최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입니다. 삼성 휴대폰이 작년 2013년도에는 1, 2, 3등을 했어요. 3등. 14.38%. 근데 3분기에는 삼성이 없어요. 디 아더스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봐야죠. 이제 휴대폰 이제 턱까지 추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LCD는 이미 추기 왔다 그러고 이런 위기다. 이것도 위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1위부터 7위까지 우리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제품은 감소율이 2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에서의 수입은 플러스이거나 감소율이 낮아요. 20분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남았네. 이 말씀은 그만큼 차이나 인사이드나 공급축 계획을 하면서 한 단계 이기는 업그레이드된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입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부 부품인 경우에는 한국 제품보다는 독일제나 일본제를 써야지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기지만 또 이건 기회 같아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반도체까지 우리가 이제 뺏기지 않겠냐 하는데 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요. 장비업계에서는 장비를 80% 산다고 장비. 예를 들어 우리 시안에 삼성이 이제 반도체 공장을 78억 달러에 세웠는데 그러니까 80%가 반도체 설비래요. 반도체 설비는 30%가 한국산, 30%가 일본산, 30%가 미국산이래요. 그러면 30%는 한국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최근에 뭐 여러분도 아마 H사에서 중국의 반도체 업체하고 계약도 한 걸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제품을 비교를 해봤대요. 도저히 쓸 수가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안 따라온답니다. 그래서 테스트 정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조 2025를 하지만 여기 기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가성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성비. 여기 이제 선전 H사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200만 달러 정도의 모듈이라는 걸 수입하는 그 바이어예요. 바이어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중국하고 기술력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본다. 이런 이야기고, 이쪽은 이제, 우리 한국업체인데요. 한국업체인데, 이제 우리 한국업체도 이제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되려면 시장이 있는 데로 와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코트라가 이제 지원해가지고 이제 현재 충청에 있는 팍스콘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납품해 있고, 이게 이제 중소기업하고 협력사로 들어간 거예요. 이 건이 이제 앞으로 더 지금 확대될 거고, 두 번째는 국내 A사가 차이나 모바일에 분산 DB 기술을 구현을 했어요.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제조업 2025나 이런 걸 활용해서 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유망 전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건 제가 보여드린 건데 1대1로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징진지라든지 이런 지역 개발, 이 징진지라 하면은 베이징, 허베이, 텐진이 우리가 보면 수도권 광역 개발입니다. 특히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스모그 현상 때문에 아주 힘든 지역이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프로젝트가 인프라 확대될 거다 하는 이야기고, 이게 이제 PPP 시장입니다. 작년 9월까지 해서 1471건의 PPP 프로젝트가 나왔고, 이게 12조 이엔 정도 됐어요. 근데 보시면 산동, 노란색이 지금 많이 나오네요. 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가 재정이 좀 튼튼합니다. 산동성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신뢰성도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서찬, 여기는 서부 대개발, 이쪽에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저쪽은 이제 1대1로, 여기 이제 신장 이쪽은 이제 CS랑 연결된 지역이죠. 이게 이제 육상 벨트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해상 벨트로 늘어가는 이제 이런 건데, 이런 PPP 프로젝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의 돼지가 6억 마리예요, 돼지가. 근데 이제 세계 12억 마리라면 돼지, 절반이 중국가 있는데, 이제 이 분비물이 토양으로 흘러가고 땅에 흘러가지고 이걸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생물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유기농 비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 업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는 게 뭐냐면 일반 1급 건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이 몇 개 있어요. 그 기업하고 합작으로 들어가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 1급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도로나 인프라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문화, 환경 이런 쪽은 가능해요. 그다음 밑에는 뭐냐면 이제 그 공장 오염 폐사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저것도 정화시켜야 돼요. 이런 어떤 수요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진 보라색의 뭐냐면 하루에 성인이 담배를 25개 피는 것과 똑같아요. 저 스모그를 마시면. 이 빨간 게 그렇습니다. 빨간 게. 근데 이제 이 연해 쪽은 지금 경쟁국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이제 중부 쪽에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안무역관에서 지금 추진된 프로젝트입니다. 방직 공장에서 나온 오피스 처리 기술과 설비 분야 기술 보유 업체를 찾고 있다. 최근에 한 개 업체를 소개를 했는데 가성비가 안 됐는지 아직은 안 됐어요. 다음에 우리 우한에서는 소도시 오수 처리 프로젝트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에 우리 창사에서는 하루 처리량 10톤 규모의 소각로 100기 이상을 짓는데, 소각로 부품 모듈, 촉매제 등 이런 게 지금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무역관장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 업체 찾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중국에서는 환경 관련 우리 업체의 기술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협력을 많이 하자고 그럽니다. 특히 사드 정부에서는 이런 프로젝트가 저는 중국에 필요하고, 중국이 진짜 필요한 기술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스마트 시티 관련해 가지고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스마트 시티가 중요한 게 뭐냐면 3, 4선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농촌을 도시화하면서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8개 지역에 총 140개의 스마트 도시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SI 업체들,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시스템 통합업체들이 뭐 아이소프트이라든가 이런 데인데 우리 한국하고 합작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베이징에 보면은 저희 IT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 육지기업에 스마트 시티 중앙 통제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텐젠 에코시스템에다가 지금 납품을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국영 SI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해서 진짜 성공했고 향후 3, 4선 도시 스마트 시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SI 기업 등 유망 시티하고 이 파트너십이 필수다. 중국 혼자 갈 수가 없은 것 같아요. 내수든 이게 중국하고 합작을 해야지 유통을 알고 그런 거기 때문에 독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발주처나 진출 기업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오면 이런 이제 중국계 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 그다음에 현지 시장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협력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즘 이제 프로젝트 관련 장비 시장 진출입니다. 이제 1대1로나 이제 PPP나 이게 직접적으로 프로젝트 수요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2차적으로 이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줘가지고 상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내 D사가 있는데 아주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곤 했어요. 제가 저기 2015년도 부임했을 때는. 근데 작년에 한 20% 늘어났대요. 구착기 판매가. 왜냐 물어봤더니 PPP 프로젝트가 많아가지고 인프라 건설이 많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써야 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시장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시간을 저촉해서 제가 제했는데 AIIB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AIIB는 우리가 이제 한 5.8%인가요? 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3.8%, 5.8% 가면 5위가 돼요. 이제 그런데 그 AIB 자금은 중국 내 프로젝트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1대1로 연성국가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그 AIB 본사가 베이징에 있어가지고 AIIB의 CIO를 자주 만나요. 판덴이라고 그분이 이제 구자라트 옛날 인도 구자라트 주에 모디 총리가 주정부 수상일 때 거기 수석 장관을 한 6년 했는 것 같아요. 그 인연으로 왔는지 아무튼 지금 AIB CIO인데 제가 만나러 가면은 내일 오만 간다 출장을. 내일 몽골 간다. 그럼 갔다 오면 그쪽에 프로젝트가 떠요. 그쪽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웅산 수지 그분이 왔다 말이에요. 중국에 방문하고 나서 그분이 그 후에 미얀마를 갔는데 우리 무역관하고 좀 만나게 좀 해달라. 근데 갔다 보니까 입찰에 뜨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AIB가 프로젝트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AIB가 지금 인원이 60명밖에 안 돼요. 60명.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는 뭐 EBR이라든지 AD라든지 MDB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손 하나 얹고 있는 건 돼요. 왜냐하면 그 뭐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해야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한테는 말이 AIIB도 PPP 프로젝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EBRD 같은 경우는 PPP 프로젝트는 참고를 안 씁니다. 그건 이제 CIS 지역적만 하고 있는데 이 AIIB는 보니까 뭐 총재는 중국분이고 중국 재무차관 출신이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지만 엄청나게 앞으로 아마 다른 MD보다도 빨리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코트라도 AIB 연차총회를 6월에 제주도지만 연기해가지고 제가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AI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중국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이제 10분이나 남았네. 임금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앞으로 봤을 때 이 1대1로라든지 AI나 이런 프로젝트에 아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한 10분 남았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다 이제 이거는 우리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한 2분 남겨놓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중국에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작년에 이제 제가 여기 뭐 언론사도 안 계실 것 같은 거 솔직히 다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프 더 레코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저희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현재 진출한 기업 애로사항이 지금 이제 배터리도 보조금이 안 나와 보조금에서 제외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힘든 것은 이 중국이 보니까 이제 금년도에 그 19대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이제 시주석의 2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2018년도부터. 그럼 이제 그 지배 구조가 다시 바꿔져야 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국의 정부 입장에서 엄청나게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남중국의 문제도 지금 아시아 10개국 중에서 중국 지전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캄보디아와 라오스. 현재 헤이그 그 판정 결과에 대해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한 게 제가 들었을 때는 아무튼 이것은 오프 더 레코드라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한 것은 싱가포르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이제 상당하게 돌아섰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사드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조거대 사건이 났을 때 중국 정부에서 제가 통관이 우리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일 통관을 불온다면 전국 해관에다 지시를 내려야죠.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처음에 반짝 한국 제품에 불면등이 있을 거라고 온라인에 나왔지만 정부에서 막았는 것 같아요. 인민일보 이런 데서 안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중국 정부가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교역액이 2,700억 달러입니다. 중국과 교역액이. 그리고 한국이 1대 수입시장이고 중국은 우리가 4대 수입시장이란 말이죠.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라든가 과거처럼 우리 부품 소재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걸 과거처럼 못 느끼지만 아직도 그런 어떤 협력 관계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아마 한국에서 반중 감정이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을 거고 우리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게 중국에서 반항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또 지금 보면 그래요. 지금 송중기 씨는 아까 우리 휴대폰 이렇게 보시면 오포하고 비보가 있어요. 그 형제 회사입니다. 근데 비보에서는 송중기 씨를 모델로 광고를 내렸어요. 광고 모델료가 45억이라고 했던데 내렸는데 그보다 큰 오포에서는 지금도 우리 전지현 씨를 광고 모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올리려다가 삭제를 시켰는데 광저우라든지 제가 이제 출장을 자주 가니까 광저우나 또는 항저우, 베이징 시내에도 우리 전지현 씨는 오포가 광고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할 때 언론 기자분한테 그래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제가 아침에 우리 언론 인터뷰도 했지만은 중국의 상무부 투척국의 이제 고위 관계자를 이제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광저우의 해주에 있는 그 산업단지 우리 삼성과 LG가 그래서 공장이 있어요. 전자 제품. 몇 분 남았죠? 5분. 있는데 80년대 잘 나가다가 지금 이제 베트남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절대 반대한다는 거예요. 과연 한국 업체도 지금까지 92년도 수교, 2000년도 WTO 가입한 이후에 매년 두 자릿수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25%, 올 때는 30 몇 프로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고 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매년 흑자를 600억 달러씩 냈어요. 매년.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벌어가지고 과연 중국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봤느냐. 우리가. 또 최근에 중국은 프리미엄 소비재로 가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헬리콥터 또는 크루즈 또는 차도 아주 고급차, 럭셔리카로 가고 있는데 우리 생산하는 차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 맞는 그리고 중국의 어떤 기업하고 상호 신뢰를 내고 있는 상생과 협력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의 전략은 선수합 전략이다. 저희가. 중국은 다른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우선으로 두고 제휴와 소진 시장으로 생각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아까 삼성이 휴대폰에서 밀리고 있고 지금 자동차도 아주 지금 과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힘든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협력업체도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제주 2022거나
이런 쪽을 활용해가지고 중국의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인데 가성비를 가지고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범용 부품에는 우리한테 절대 이깁니다. 범용 부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첨단 부품에 독이나 일본제를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도 키워야겠지만 소비자도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고급, 일본이 그동안에 불황에서 버텨내는 게 부품 소재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었다는 거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호 인인게임, 또 중국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한중 FTA 코트라하고 상무부, 중국 상무부 투척구하고 이제 상호 간에 양국 간의 환경을 개선하는 기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고 연석회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70개 성시에서 한국 업체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중국이 아까 내수시장을 진출하거나 중국의 관광객이 1년에 1억 이상이 나와가지고 200조 원을 쓴답니다. 그게 내수에 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국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토 캠핑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아까 환경오염, 스모그 현상이 심하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맑게 하고 수질 오염도 맑게 하고 하는 게 중국의 정책이란 말이죠. 이 정책에 우리가 편승해서 중국에 들어간다면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경제나 정치나 예계적으로 일정 부분 뭐 여러 가지 불용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민간 부분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아마 그걸 잘 이길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인데요. 사업은 앞에서 말씀한 이런 프로젝트, 이런 저희가 키워드에 맞게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한류 브랜드 사업 우한에서 지금 예정인데 약간 걱정은 됩니다. 약간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가급적인 B2B 사업적으로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바이오라든지 환경, 서비스 1대1로 뭐 이런 쪽에 저희가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